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본 적이 있나요? 얼마 전 아이들을 만나 꿈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한 남자아이는 칼퇴가 꿈이라고 하더군요. 칼퇴가 왜 꿈인지 되물었더니 왜 꿈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얼마 뒤 만난 고1 여학생은 농부가 꿈이라고 하더군요. 여려 보이는 체구에 텃밭도 가꿔본 적이 없다는 그 아이에게 어떤 작물을 키우고 싶은지 물었더니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농부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간 격차를 두고 두 아이를 만났는데 오버랩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벌써 지쳐있다. 11살, 17살 학교에서만 지내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어떤 면을 보았길래 사회로 나가기도 전에 이미 지친 걸까요? 아이들의 꿈을 원대하고 창대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롭기를 바라는 건 너무 큰 기대일까요? 오늘 진로 레시피는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한 번쯤 던져보려 합니다. 지쳐있는 학생과 불안한 어른들을 위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뭘 해야 할까에 대한 본질적인, 그렇지만 한 번쯤 꼭 해봐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명사초청, 성공의 기준을 바꿉니다. 1탄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책을 내고 전국을 돌며 희망을 나누고 계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너무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가 참 뭘 모르겠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예. 우선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오연호 대표님은 모든 시민이 기자다. 라는 취지로 2000년에 오마이뉴스를 설립하셔서 16년째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네. 2006년에는 실리콘닷컴 선정 올해 50대 IT 인물에 선정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에 한번 글을 올려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시민 기자가 지금 8만 명이거든요. 우와. 8만 명. 네. 거의 정말 포털과 같은 사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많이 있는데 어쨌든 기자 수가 제일 많아요. 거기 16년째 대표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모토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정말. 네, 월급 안 주는 기자들이 꽤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20대일 때 그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기자 만들기 혹은 기자 캠프에 참여해서 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네. 기자 지망생들의 우상이시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청년이셨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덴마크를 다녀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덴마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13년 4월에 처음 덴마크에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도 많이 되고 그랬지만 과연 행복한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요. 행복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죠. 많이 낮죠.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강연 대상으로 가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면 지휘자도 없는데 일제히 아니요라고 답해요. 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20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냐? 그들은 왜 그런 사회를 만들었을까 뒤져봤더니 덴마크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덴마크를 4년 전에 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8번 이상 갔고 책을 썼고 지금은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를 지난 2년 동안 한 500회 이상을 했죠. 최근에도 그러면 다녀오셨나요? 네. 지금 시간에도 가야 되는데 이 방송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살짝 연기하고 거의 비행기를 매일 한두 번씩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혹은 학부모
선생님, 장학사 등등 음. 여러 가지 교육계 인사 대상으로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책을 내셨잖아요. 책의 네. 제목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네.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너무 부러우면 눈물이 날 때가 네. 가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수작사계라는 책을 읽고 정말 음, 펑펑 음, 울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난 대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교회 이야기였는데 이미 덴마크는 천국이어서 교회 예배당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덴마크 시민과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네. 아니 이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우리나라에는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대체 음. 덴마크는 왜 행복할까 음. 그 이야기를 이제 아마 전국에 돌면서 하시고 계신데 네. 그런 이야기를 키워드 중심으로 한 번씩 네. 하나씩 풀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우선 말이죠. 제가 이제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네. 진짜 덴마크가 행복하냐 해서 음. 함께 덴마크로 떠나는 여행을 해봤어요. 아, 그걸 이제 꿈틀 비행기라고 하는데 네. 한 번에 한 30명씩 독자를 모시고 네. 덴마크에 갔다 왔습니다. 네. 벌써 6번째 갔다 왔네요. 근데 가장 최근에 갔다 온 팀도 이제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요. 네네. 딱 가면은 일단은 그 덴마크 학교부터 돌아봐줘요. 근데 학생들의 표정을 보고 우리나라 방문객들 중에 엄마들은 막 웁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냥 그 얘기 눈물을 그냥 줄줄줄 흘려요. 아까 얼굴만 봤는데 왜 줄줄줄 흐르냐? 얘네들 보니까 초등학생 때의 표정이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유지되더라고요. 아, 초등학교 저희는- 때 밝고 명랑하고 수다스럽게 말을 잘하는 이 표정이 아이고. 덴마크 한마디로 말하면 왜 행복하냐? 네. 초등학생들의 한마디로 말할 수 있구나. 표정이 중 고등학생 때까지 유지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럼 왜 가능하군요. 그럴까?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인지요. 저는 책에다가 6가지 키워드를 써놨어요. 네. 첫 번째가 자유, 음. 두 번째가 안정, 네. 세 번째가 이웃, 이웃.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신뢰, 네. 그다음에 환경, 네네. 또 뭐라고 빠졌죠? 평등. 평등. 아, 이렇게 6가지를 해놨어요. 근데 이 6가지 중에 이 6가지를 다 섞어가지고 네. 용해를 해서 네. 네. 가장 밑바닥에 남는 게 뭐냐 예. 했더니 그거는 바로 자유인데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거예요. 아. 근데 이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를 덴마크 사람들은 학생이건 어른이건 누리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 그 공부할 때 무슨 얘기 들어봤어요? 뭐 한눈 팔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쵸. 네.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말고 한눈 팔지 공부나 마라. 이런 해라. 얘기 해라. 이런 그쵸, 얘기 그쵸. 들었죠. 네. 덴마크에 갔더니 쓸데없는 일을 할 걸 권장하더군요. 한눈 팔 걸 권장하래. 왜냐하면 쓸데없는 일을 해보고 네. 한눈을 팔아봐야 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어떻게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너무 빨리 규정하거든요. 네네. 나는 내성적인 사람, 나는 뭐하는 사람, 나는 뭐하는 혈액형 사람. 인간형도 있고. 예. 네네. 근데 사실은 인간은 내내 성장기이고 어.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네. 옆을 볼 자유가 있어야 이걸 보겠죠? 네네. 옆을 볼 자유가 없고 경주마처럼 안마 계속 달려가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덴마크는 어른이 되어서 자유를 누려라 이게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를 누려야 어른이 되어서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치원에 가봤더니 얘네들이 숲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한 10%에 달하더군요. 덴마크에서요. 한 숲 유치원에 갔더니 애들이 9시에 숲 유치원에 도착하잖아요. 네. 유치원생들 얘기죠. 네, 유치원생들. 예, 예. 그러면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자, 부모님들 그냥 자, 숲속에서 그냥 병아리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놀듯이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유치원에 도착하면 자 1교시에는 뭐 하고 그렇죠. 2교시에는 뭐 다 같이 뭘 하는 막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걔네들은 일단 몸 피곤한 애는 그냥 실내에서 누워 있으면 돼요. 어떤 애는 사과 따고 있고 어떤 애는 병아리 쫓고 있고 어떤 애는 벌레들이랑 이렇게 놀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건가를 내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덴마크 유치원 원장이 그러더군요. 우리는 절대로 네. 기억, 니은 가르치거나 네. 1, 2, 3, 4 가르치거나 영어 가르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유치원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를 막 교실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랑 놀면서 닭이 한 마리가 저기 오네요 하면서 그렇지. 일을 배우고 두 마리 하면 일을 배우고 이게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걸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치원에서 네.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가 중학생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덴마크 애들은 예를 들면 국사 시험을 본다면 국사 교과서 자체가 없고 네, 자체가 없어요. 국사 교과서가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선생님의 말과 그다음에 자료, 자기네들이 준비한 자료 이런 걸 보고. 그러면 주제만 있고. 네. 근데 시험은 뭘 보냐? 자기가 땡기는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중학생을 만났더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이해가 안 되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다. 한 중학생을 만났더니 자기는 그 역사 시험을 한국 전쟁 6.25를 가지고 했대요. 그럼 덴마크에서 한국 전쟁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 수많은 나라의 전쟁이 그렇게 많아 있었는데 왜 또 하필 한국 전쟁만 가르쳐요? 이거는 선생님은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이 여전히 분단돼 있고 북한 핵 문제 위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참 이게 긴장이 굉장히 있는 나라다.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조사해가지고 꽂혔구나. 자기가 한국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한국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를 알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한국 전쟁에 대해 공부해서 역사 시험을 자기는 한국 전쟁으로 치른 거예요. 와. 네? 이게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요. 와. 그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애들 네. 표정이 왜 밝은지 알겠죠? 어. 예, 덴마크가 행복한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도 통한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도 통한다. 맞아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만 대안만 찾으면 네. 지금 근데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게 사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다는 네, 말씀을. 사회에서도. 근데- 왜 그러냐면 네네. 자 고등학생들의 표정이 좋다는 거는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공부에 불안한데. 취미가 없는 친구들은 네. 이제 택시기사가 되거나 식당 종업원이 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표정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맞아요. 왜냐면 네. 자 90% 이상 최대한의 멤버들을 어떻게 하면 생기 있게 만들 것인가 이 사회의 그 핵심 모토이기 때문에 네. 사회에서도 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또 가동이 되죠. 아. 덴마크에는 대학까지 무료예요. 전액 무료이고 네, 너무 그다음에 좋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네. 월급을 받아요. 월 120만 원씩 줍니다. 아, 좋은데요? 네. 왜 주냐고 그랬더니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준대요. 헌법. 네, 헌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20만 원씩 모두 준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집에는 가난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럼 수업에 집중을 못 해요. 네. 그럼 이건 국가와 사회가 얘를 차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고 너무 공부에 좋은데? 집중하려면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야. 120만 원. 근데 그 이 월급이 어디서 나와요? 이제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에서. 그럼 왜 이 세금을 냅니까? 세금이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이에요. 왜 내요? 자기도 대학교 때 그렇게 다녔으니까. 그죠? 내가 지금 이제 대학교 때 모든 게 공짜이고 월 12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네. 사회에 나왔어. 내가 아주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세금 낼 마음이 나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덴마크의 지금 그 사회가 직업의 기천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꼭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렇죠. 혹은 잘하지 않아도 고3들이 웃는 얼굴일 수가 있는 그렇죠. 네. 그 무시당하지도 않고. 네네네. 그러니까 택시기사의 월급, 식당 종업원의 월급이 의사나 대학 교수의 이 월급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의사나 대학 교수는 돈을 예를 많이 번다고 칩시다. 네. 그럼 이 중에 한 50%, 60%를 세금으로 내요. 택시기사는 돈을 적게 벌죠. 네네. 그러나 30%만 세금을 내요. 이거 저거 다 따지면 공제액은 똑같고. 네, 뭐 공제액은 저 이렇게 연 수입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차이, 뭐 3천만 원 차이 이 정도밖에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박탈감이 없고 그다음에 왜 택시 기사나 식당 종업원이 웃을 수 있냐면 택시 기사가 그렇더군요 저한테. 우리는 월급 봉투가 2개입니다. 2개? 예. 아. 하나는 택시 회사에서 줘. 우리나라처럼 택시 회사에서. 음. 또 다른 월급은 사회에서 준대. 사회에서? 뭐라고 학교를- 하냐면 네. 뭐라고 하냐면 네. 근데 이 철학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나만 잘나가지고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아. 나만 잘날 뿐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철학 가치 이게 중요한데 그 가치는 또 어디서 나오냐? 이게 교육에서 나온. 돌아 다시 네,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선순환 효과. 이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안 내요. 못 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4%만 1등급에 들잖아요. 네. 11%가 돼야지 2등급이 된단 말이죠. 네. 거의 지금 전교에서 우리나라 애들은 1등. 네. 내가 1등급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네. 내 친구가 원래 2등급이었는데 4등급으로 이번에 떨어졌어. 그래서 얘를 붙잡고 위로하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얘를 할 이 여유가 없는 거야. 지금. 없죠. 응? 다행인 거지 친구가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얘가 네. 표정이 좋아야 나도 좋다라는 걸 덴마크 애들은 알고 있어. 그래서 걔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자,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이타적 사랑. 네. 근데 이게 뭐랑 연관돼 있냐면요. 이타적 사랑을 알아야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맞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가 이걸 알게 된다. 맞아요. 그래요. 그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네, 때부터 그렇죠. 학교에서 너 장래 희망 뭐냐고 써달라고 그래요. 근데 학생이 이제 쓰려고 하는데 잘 안 써지는 거야. 잘 모르니까. 아니, 엄마한테도 막 물어보죠. 엄마 나 뭐 할까? 네가 생각해봐. 근데 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엄마. 네, 아니, 남의 집 자식들은 잘도 쓰지만 너는 왜 못 쓰냐? 엄마가 기분이 나쁘죠. 그때 엄마가 애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야, 너도 있을 거야 분명히. 너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덴마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잘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함께 고민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 사회 속에서 나는 뭔 역할을 하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생각나는. 그러니까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 이 이타적 사랑 이게 있어야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 이래야 진정으로 의사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남과 북은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으르렁대나? 도대체 이 사회에는 평화가 없나? 내가 막 네이버도 뒤져보고 막 뒤져봐. 근데 뾰족한 수가 별로 없어. 통일부 사이트도 가봤는데 막 그다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럼 어느 대학을 가볼까? 이 우리나라의 평화학 가르치는 데는 어디인가? 찾아가지고 자기가 굳이 대학원까지 가고 또 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동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타적 사랑과 자기 사랑이 서로 연계돼 있다는 거를 얘네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그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아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 보면 철든다라고 하는 게 결혼해서 그렇게 자식들이 웃는 거를 보면서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사회적인구나 이라는 거는 저는 결혼하고 이렇구나라는 거죠. 대표님 말씀에 딱 오네요. 제가 어느 한 그 학교에 네. 중학교에 네. 강연을 갔는데 운동장이 너무 좁더군요. 네. 그래서 아주 슬펐어요. 거기는 100m 달리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각선도 안 되는 네, 학교가 봐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근데 그런 중학교에 또 방과 후에 승마가 있다고 하더군요. 승마. 네. 그래서 어떻게 승마를 합니까? 그 좁은 데서 그랬더니 이제 트럭이 한 오후 4시가 되면 말 아, 6마리 맞아요. 정도를 태우고 온대요. 네, 맞아요. 학교로? 학교로. 그러면 맞아요. 요즘 내려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학생이 몇 하더라고요. 명 있어. 승마를 하고 또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트럭이 싣고 간대요. 네. 말 불쌍해요. 자,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말 타는 기술이에요. 말 타는 기술. 맞아요. 말과 친해지지는 못하겠네. 근데 덴마크의 한 학교에서 승마를 가르치던데 얘가 승마를 타려면 말을 타려면 한 2시간씩 말을 훈련시켜 줘야 돼요. 친해지는 거. 말 걷기 운동, 말의 걷기 운동을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숲속을 돌면서 말을 친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구간 있잖아요.
마법관을 얘들이 치워야 돼요. 아. 응? 그 모든 과정을 해야 아. 내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 내 역할을 해야 어. 내가 말 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게 약간 애국심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데마크 사회가 아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이 책에다 이제 후반부에 써놨어요. 이거는 네. 이게 1860년에 데마크가 독일한테 엄청나게 전쟁에서 졌어요. 땅의 한 3분의 1을 빼앗겼어요. 또 자원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룬투비라는 목사가 네. 이 사회가 다시 태어나려면 시민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 아하. 그건 교육밖에 없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 해서 교육을 그전 교육과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그 전에는 달달 외우는 교육이었어요. 막 어려운 거 외우고 1850년에 우리나라 조선 후기 정도 네. 되는 시기. 정조 시대. 막 합격을 위한 교육. 예. 근데 그거를 싹 없애고 네. 살아있는 교육, 삶을 위한 교육 이렇게 음. 바꾸기 시작했고 자기 주도적 교육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모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어쨌든 첫 기반이 그룬투비 목사 같은 사람 어찌하면 이 나라가 다시 태어날까? 태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국적인 바탕도 있었던 거죠. 네. 이쯤에서 데마크 이민 어떻게 가나요? 데마크 이민 좋은 얘기예요. 제가 책을 썼더니 2년 전에 이 책을 썼더니 진짜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많이 올것 행복할 같아. 수 있을까 책을 썼더니 전혀 저자가 의도치 않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갑자기 새로운 검색어가 등장했는데 덴마크 이민. 그래서 제가 이건 저자의 의도가 아닌데 저자의 의도는 우리 안을 어떻게 덴마크로 만들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시민이네요. 덴마크 제가. 이민 어렵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너무 대표님 오늘 방송하는데 되게 뭐라 그럴까 이제 돌아가신 이제 신영복 선생님 생각 많이 나는 거. 예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손잡고 더불어 이렇게 많이 써서 주셨는데 맞아요. 네, 네. 글자가 말씀하시면서 생각납니다. 딱 뭐 스스로 선택하고 즐겨라. 네. 뭐 이거 마치 가운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고 아까 나만 잘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저희 이제 아까 저 이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사정이 있겠지. 뭐라 그런가. 이거는 명언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할 만한 얘기가 한 줄로 그러니까 진짜 다 모든 건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딱 정리되는 것 같아서 되게 뭐라 그럴까 교실과 사회가 같은 게 어떤 덴마크의 매력인데 이제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말씀과 상상도 되고 그래서 되게 듣기에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네. 오늘 말씀 오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오연호 대표님이 전국을 강연을 다니시면서 느끼신 우리 아이 변화에 대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진로 레시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